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2월 12일이죠. 오늘의 이제 추천 물건을 강의하게끔 되는데, 제가 지금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지금 개인이라도 1가구 2주택이면 취득세도 높이고, 양도소득세도 너무 높이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물건을 고른 것이 잔금을 내지 않고 취하될 수 있는 물건 정도를 이번에 조금 많이 골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낙찰을 받아서 한 2년 정도 걸려서 소송과 소송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팔 수 있는 물건, 이런 식으로 제가 물건을 골랐습니다. 자, 제 이 강의는 서울에서도 하고 부산에서도 하는데, 부산에서는 엊그저께 목요일 날 하고 왔습니다. 보니까 매 월 둘째, 넷째 목요일 날에는 부산에서, 둘째, 넷째 토요일 날에는 서울에서 하고, 둘째, 넷째 서울에서 오전 11시에도 하고 오후 3시에도 하는데, 오후 3시 강의는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같이 지방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특수 경매 추첨 권리 분석하는 이 강의는 1년에 120만 원씩을 받습니다. 제가 이 경매 강의를 한 지가 오래됐는데, 경매 강의를 들어도 낙찰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2번씩 하던 강의를 한 달에 2번으로 늘피고 1년으로 만들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1년 안에 4개월씩의 강의를 하던 걸 1년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나서는 거의 99%가 하나 정도씩은 다 낙찰을 받아서 실전 경험을 해볼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 강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분은 여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전화를 해주시면은 제가 성심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폐각이다 보니까 사람의 거주자가 없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특수 물건이라고 보지를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단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에 폐가가 있기 때문에 폐가를 철거해야 되는 부담이 따로 또 있는 물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물건을 보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 네스코스 검정 손해사 사정 주식회사 이렇게 돼 있죠. 이 네스코 검정 사회사가 여기를 한 겁니다. 제가 보면은 소유권에서 매매를 했죠. 여기 뭐 매매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보면 여기서 손해사정회사에서 이것을 사놨는데, 제가 보면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 여기 회사에서 무슨 투자할 목적으로 이렇게 사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강제 경매가 들어왔어요. 이 강제 경매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회사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강제 경매가 이렇게 됐을 때는 취하될 수 있는 확률도 50%는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아주 취하될 확률이 많지 않고 50%도 보고 취하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취하가 만약에 된다면 우리는 잔금을 내지 않고 취하 동의서를 우리가 해야 되는, 찍어줘야지 취하가 되는 건 아시죠? 자, 어떤 물건을 낙찰을 받기 전에 잔금을 내게끔 되면 취하가 될 수도 있죠. 아니, 잔금을 낸다는 게 아니라 경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갚아버리면은, 빚을 갚아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투에서 예전에 취하된 물건으로 해서
1000만 원 받은 게 있고 300만 원 받은 게 있고 또 300만 원 받은 게 있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일 1000만 원을 받았던 것은 임의경매거든요. 임의경매인데 우리가 취하동의서를 받았, 1000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제경매를 취하동의서 받아야 돼? 임의경매도 취하동의서 받습니까? 강제경매죠. 근데 우리 같은 거는 임의경매로 해서 취하동의서를 받았던 거는 경매를 집어넣은 사람이 취하해달라고 온 거예요. 그때는 임의경매도 취하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경매를 집어넣었다가 자기가 취하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빚을 갚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러려면 그 취하동의서 받아서 우리가 그때 3천만 원을 받은 거고, 지금처럼 강제경매인 경우에는 이것을 빚을 갚는다고 했을 때는 낙찰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우에 잔금을 내지 않고 취하 동의서만 찍어주게끔 되면은 몇백만 원, 뭐 300을 받을 수 있고 500을 받을 수도 있겠죠, 보면. 이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취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택에는 가격이 올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감정가 1억 8천짜리가 1억 2,800까지 떨어졌다면 한 번 정도는 이것도 투자해 볼 만은 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위치 자체도 제가 보면 여기 보면 주거개발진흥지구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주거개발진흥지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에서 개발을 한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가격이 땅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거제시 사등면에 답은 3필지고 대지는 1필증입니다. 답 3필지는 농지증이 필요한 것이 3필지가 있고 대지는 농지증이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에 건물은 하나가 지어져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건물을 짓다가 중단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바닥 공구리만 쳐놓은 곳이 있고 아예 그냥 아무것도 해놓지 않은 밭도 전으로 된 것이 3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8억에서 시작해서 4억까지 떨어진 겁니다. 거제도의 부동산 투자를 지금 박 사장님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거제도에다가 세를 주서 세를 받는 거는 투자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반으로 떨어졌어도 지금 수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닷가의 땅은 괜찮습니다. 바다가 바라보이는 곳은 어디로도 괜찮은데 여기는 통영에서 바다가 바라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가구나 다세대로 해서 임대주택은 거제도에 가면 안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바닷가에 가는 거는 괜찮고 바닷가에 있는 조망권이 있는 땅은 기본으로 거제도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기본이 100여만 원 정도는 간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땅이 898평인데 8억 2,900에 시작해서 4억까지 떨어졌으니까 약 50만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자, 물건을 보시게끔 되면은 보면 답이 하나 있고 대지가 있고 답이 3필지죠. 답이 3필지고 대지가 1필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보게끔 되면은 자 보십시오. 단독주택은 이거 뭐예요? 매각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밑에 있는 여기 단독주택은 어떻게 한다? 매각 제외로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물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면 777번지가 하나, 779번지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779-1번지 여기 쪼가리 하나 있죠. 요렇게 세 개는 전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778번지 있죠. 요 778번지는 대지입니다.
대신에 여기에 보면은 3번이라고 돼 있는 곳에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는 정식으로 돼 있는 집이 한 채가 있고, 여기 1번으로 돼 있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바닥 공고리만 쳐져 있어요. 여기는 집이 짓다만 골조만 돼 있는 것인데, 자, 보십시오. 이 매각 물건이 땅은 전부 다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건물도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닥 공고리 쳐진 거 있죠? 바닥 공고리 쳐진 것도 매각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짓다 말은 건물은 매각죄입니다. 여기 바닥 공고리를 쳤다는 얘기는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바닥 공고리가 매각에 포함이 됐다는 얘기는 건축 허가권도 넘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짓다만 건물이 나온 것은 어떤다? 그러니까 매각이 안 되는 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 허가도 제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밭이 있고 여기 쪼가리 있다 있고 여기 전인데 여기 세필지는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세필지 농취증 발급받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필지에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집이 지금 한 채가 있고 이건 바닥 공고리처럼 거고 이건 짓다만 건물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의 자연 취락지구입니다. 자연 취락지구면 제가 뭐라 그랬죠? 자연 취락지구가 뭐라 그랬죠? 일종 일반 주거지역과 같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고 그러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취락지구라고 됐으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과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위치는 어디냐? 여기가 거제도인데 거제도에서 통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다리 그 위에 있는 바닷가 옆입니다. 위치는 여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는 로드뷰로 본 겁니다. 이것은 매각에 포함된 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바닥공고리만 쳐져 있고 이거는 매각에 제외되어 있는 짓다만 건물인 겁니다. 여기 집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건 짓다마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과 이 건물하고 다시 말하면 대칭으로 진 것 같아요. 이거는 현관문이 오른쪽에 있고 이거는 왼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게 뭐야? 바닥 공고리가 있습니다. 근데 바닥 공고리들은 포함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는 뭘 해야 되는 것이 이 건물주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럼 건물을 좀 보면 우리가 이거를 낙찰을 받고 거제시에 가게끔 되면은 건축허가가 있겠죠. 허가시에 건물 주인이 있겠죠. 건물 주인을 상대로 뭘 하라? 철거와 지료 소송을 하게끔 됩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있어요.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빈집에 거주하고 있는지 않는 것을 지료를 내면서 버틸 이유는 없겠죠. 그러면 할 수 없이 합의라서 짓다만 건물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사게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번에 우리 최사님도 예시했을 때 우리 공투물건에서 우암동에 있는 청주 우암동에 있는 거 산 물건을 얼마 주고 샀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공투 물건 샀잖아. 얼마 주고 샀죠? 기억이 안 나네. 200만 원 주고 샀잖아요. 건물만. 예, 예. 그것만 땅만 경매로 받고 건물만 그때 200만 원 주고 산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물, 다시 말하면 부동산은 땅과 건물이 있는데 땅 따로 건물 따로 있으면 둘 다 힘을 못 쓰는데 땅 따로 싸게 사고 건물 따로 싸게 써서 건물과 땅 주인을 하나로 만들어 지3자인데 팔면은 제 가격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맞다 보니까 지금 반가격으로 떨어졌고 건물은 매각죄니까 이 건물을 뭐 300이든지 500이든지 사서 마저 준공을 시켜서 팔면 아무 문제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땅 자체가 8억짜리가 4억까지 떨어졌으니까 땅 자체도 메리트가 있고 이 집 짓다만 건물도 있는 것도 메리트가 있으니까 한번 이거는 투자해 볼 만하지 않겠냐 했는데 이런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낙찰 받아서 팔을 때까지 기본에 한 2년 정도는 걸립니다.
낙찰 받고 잔금 내고 여기 건물 주인 찾아서 뭘 해야 되겠죠? 소송을 해서 판결문 받아야 돼서 받고 난 다음에 건물을 마저 준공을 시키고 그리고 제3자한테 판다 할 때는 최소한도 기간이 2년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강원도 강릉이 고향이고 저희 집사람은 저기 동해시가 고향이고 고등학교까지 동해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삼척, 동해시, 강릉이 거의 나란히 있기 때문에 친인척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 삼척에 제 조카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한 7, 8년 됐나? 8년 전에 조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모부 왜 그랬더니 이 삼척 깨끗한 곳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온다는데 이거 반대를 해야 되는지 찬성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암만 생각해도 말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에 이렇게 항공사진 보면 이렇게 저기 뭐 산을 다 깎아서 놨죠. 여기가 뭐냐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오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 곳입니다. 저희 수강생 중에서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한전에서 퇴직을 하신 분이 입학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기서 지으려고 그러다가 반대하면 이쪽으로 옮겨서 짓는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을 수 있는 곳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벌써 10여 년 전서부터 매입에 들어갑니다. 노출이 됐을 때는 안 판다고 하고 방해하고 반대하고 그럴 때는 5배까지 주고도 매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매입을 다 해서 여기를 공사를 하려고 이렇게까지 재개까지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여기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전을 짓던 것이 취소가 됐고 LNG 기지차인가로 만들어놨습니다. 대신 할 수 없이. 그래놓고 여기에 보면 여기 LNG 기지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주택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그 앞에 땅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제가 알고 있고는 여기 땅이 그 해변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더라도 집을 질 수 있는 곳인데 여기 지금 보게끔 되면은 266평이 약 250평인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1900이죠? 1900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럼 이건 보면 한 20여만 원 꼴이라고 봐야 되나요? 얼마죠? 15만 원 꼴인가? 10만 원 안 되는데? 10만 원도 안 되는 이런 가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지분으로 사는 거죠. 지분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여러 명이 있잖아요. 여러 명이. 하는 거 보면 이거는 여러 명이 산 게 아니라 상속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같은 형제들이. 그러니까 이걸 사가지고 우리는 뭘 하냐고, 그죠? 민법에 의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민법에 의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여긴 집이 없기 때문에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잘라달라니까 내가 잘라줄 테니까 너희들이 어떤다? 어디를 어떻게 가질 것인지 분할을 해갖고 와라. 그럼 우리는 여기 보면 현황 도로가 있죠. 이렇게. 이 도로에 집 질 수 있는 땅 옆쪽으로 어떻게 한다? 분할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도로 옆쪽으로 해서 분할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협상이 안 되면 다 팔아서 나누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여기 도로 옆에 있는 걸로 뭐 분할해 준다 그러면
그냥 집 질 수 있게끔 도로 있는 데서 사면 된다. 집 질 수 있고 도로가 붙어 있다고 한다면은 5, 60만 원은 가니까 투자해볼 만하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지금 한 것입니다. 물건이. 땅 자체가 지금 가격도 상당히 많이 싸게 나온 겁니다. 네 번째 물건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의 주평리에 토지 건물 9분의 2 지분 매각입니다. 여기 이임숙이라는 분이 거주하고 있는데 저기 보면 대항력은 없습니다. 보면 여기 보면 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손영수의 모친 장영자를 만나서 확인한 바 공중명의를 냈다 하며 실질 거주는 누가 하고 있다? 김영자 혼자 거주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정영자 혼자 거주를 하는데 전입상에는 이민숙이가 있는 겁니다. 이 이민숙이 있는 겁니다. 보면 실제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손영수죠. 손영수 지분이 경매로 나왔죠. 근데 여기 정영자가 살고 있죠. 여기에 보면 이 집에서 지금 어머니가 살고 있죠. 어머니가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집에. 그럼 우리는 민법에서 지분권자는 뭘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아까 동망리 같은 거는 건물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분할해 와라 하면 되는데 여기는 건물이 있죠. 건물이 있으면 우리가 지분으로 잘라면 안방을 가져 건너방을 가져. 박 사장님 같으면 어디 가져요? 현관을 가져 주방을 가져. 안방. 안방 갖고 있으면 안방 들어가지 못해. 현관을 다른 사람 갖고 막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판사님이 이거는 현물로 분할하지 않고 팔아서 분할을 합니다. 그러면 팔아서 분할을 하게끔 되면 여기 지금 누가 거주하고 있다 했죠? 정영자가 거주하고 있다 했죠? 여기 정영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영자 지분도 팔아야 되는 거죠? 다 파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팔리면 정영자는 누구네 집에 가? 영복이네 집에 가? 영인의 집에 가? 제 경험한 분 바로는 이거는 낙찰 받아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손영복이가 만약에 아들이라 그러면 며느리가 있죠? 며느리가 현금 들고 옵니다. 얼마에 팔겠냐? 왜? 가만 내버려뒀다가는 영자분이 어떻게 한다? 며느리 집, 아들네 집에 가는 거야? 며느리 집에 가는 거야? 아들 집이야? 며느리 집이야? 협상이 되든지 아니면 뭐야? 공의자 우선 매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강제 경매인데 1억 9,700이나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취하가 될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분을 다시 사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공의자 우선 매수가 들어오든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먼저 주에 저기 공투에서 있는 물건을 저기 인천 거 낙찰받은 거 아세요? 인천 거 저기 아파트 낙찰 받았는 거 공투. 그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그 저기 그 법무사를 통해서 거기 지분으로 나오는 거를 저기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법무사가 왔는데 공자 우선 매수를 안 하고 같이 입찰에 들어왔어. 그래갖고 우리한테 12만 원 줬어. 최저가로 썼고 우린 최저가보다도 한 4, 50만 원 더 썼거든. 그 최저가에 더 써갖고 우리한테 12만 원 차이로 줬어요. 보면. 그러니까 법무사가 같이 왔는데도 공자 우선 매수를 모르는 사람도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기네가 그 지분을 살라고 했으면은 얼른 차순위 신고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차순위 신고를 또 안 한 거야. 우리가 넘겨주려고 해도. 그러니까 이 법무사를 통해서 물어봤다고 하는 그 법무사는 경매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법무사도 많고, 법무사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경매 관리 인심이 없으신 분이 이런 건 몰라요. 공적 우선 매수로 들어오면 뺏기고 오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건 틀림없이 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도 잘 지었네. 이분 같은데? 협상이 99% 되는데 협상이 안 된다고 해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나는 물건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박사님 1년 지내셨죠? 등록금. 예. 1년을 등록금을 받고 나니까 진짜 마음이 편하네. 그 이전에는 등록을 해도 한 4개월치만 받다 보니까 4개월이 단신한데도 낙찰을 못 받고 그냥 그만두신 분이 있는데 참 내가 좀 민망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아예 1년을 받고 놨더니 1년 동안에 낙찰 못 받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낙찰 하나 받게끔 되면 그래도 한 5, 600에서 돈 1000만 원 이상은 생기다 보니까 제가 1년 동안에 120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불편한 마음이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싸게 4개월에 60만 원만 받았어도 낙찰을 못 받는 사람한테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지금은 거의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거 1년 동안으로 120만 원 한 게 상당히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섯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석유포시 토지 및 건물 매각에 물건번호 1번하고 2번이 나온 겁니다. 물건번호 1번하고 2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물건 보면 400평이죠. 감정가가 얼마죠? 8억이죠. 그럼 평당 얼마 가격이죠? 여기는 보면 1380평이죠. 감정가가 얼마죠? 7억 5,700이죠. 우리 작년에 4월 달에 현장 답사를 이제 제주도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주도에 갔었을 때에 거기에 우리 수강생이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 제주도에 도로변에 붙어 있고 건축 허가가 나는 곳은 기본이 60만 원은 갑니다. 이랬었는데 그게 1년이 지금 지났는데 지금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제주도의 이 땅값 상승률이 상당히 다른 곳보다 급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나가다 보니까 전부 다 국내 사람들이 제주도로 많이 몰리더구만. 그래가지고 이 제주도 땅값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물건을 보면은 단독주택이 있고 420평인데 8억짜리가 지금 5억 6천까지 떨어졌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번지수가 926-1하고 926필지가 두 필지죠. 근데 그 필지가 전부 다 대주로 만들어 놨는데 제가 지금 경매로 그러니까 토지 연결 확인을 때 봤더니 한 필지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 필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경매는 두 필지가 나왔는데 띄워보니까 왜? 한 필지예요. 왜요? 하필이란 겁니다. 제가 보면 이분은 이 토지 개발의 실력이 저보다 더 좋으신 분 같아요. 저는 내가 이 토지 개발의 실력이 내가 참 많은 줄 알았더니 나보다 월등하신 분이 계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감정평가사가 하는 건데 이렇게 경계선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먼저 번에 이거를 집을 지면서 아마 이게 전부 다가 임야였을 것 같아요. 임야였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 집을 지면서
분할을 하면서 여기가 대지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랬는데 여기다 아무것도 안 짓고 이거를 대지로 바꿔가지고 합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지으면 이거 대지로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뭘 지었나고 봤더니 이거 하나 지었더라고. 아, 이거 하나 지고서는 대지로 바꿨어. 실력이 대단한 실력이야. 이게 보면은 우리가 제가 이게 토지 개발을 할 때 그 주거지역이 있죠. 주거지역 안에는 이미 농지를 전용한다는 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도 바꿔줘요. 대지로 바꿔주는데 그때 내가 대지를 바꾸려고 뭘 했냐면 그 자동차 차고를 하나 만들게끔 하고서는 그 대지로 바꾼 적이 있어요. 우리 포항 수강생 거를. 그거는 이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해. 집 오기 전이라고도. 근데 주거지역이 아니고 녹지지역에, 자연 녹지지역에 이거를 짓고 대지로 바꾼 건 전 처음 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졌나고 봤더니 여기 앉으면은 이게 보이더구만. 여기서 회 한 접시 떠갖고 소주 한 잔 먹으면 여기서 고기 사갖고 생선 사갖고 와서 여기서 회 떠갖고 소주 한 잔 먹으면 돼, 안 돼? 교수님, 실제로 저 회적사 보시고 지금 하신 말씀 맞아요? 그럼 내가 뭐 안 보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픽션 아닌가?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박사장님 이거 사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다가 정원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놓고 방갈로 같은 거 한 2개 지어 놓고 나서 하면 기가 막힐 것 같아. 근데 저기 아까 그 말씀인 대로 건물짓기들 본표로 용도를 나와서 잘라주는데 저걸 다 대주로 만드는 게 근데 이거 자체를 대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상당한 실력자야. 이거 대주로 못 만들어요, 이렇게. 이거 하나 짓는다고 해서 자연 녹지 지역에서 대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어떻게 대주로 만들었어요, 보니까. 한 필까지 해놨더라고. 기가 막힌 땅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게 보면 집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도로예요, 이게 도로. 도로에서 여기 정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면 여기하고 여기다가 방가로 같은 거 이렇게 지어놓고서 방가로에 앉아가지고 정자에 앉아서 소주 먹는 게 아니라 방가로에 앉아갖고 벽난로 하나 만들어 놓고 앉아서 이 바닷가를 쳐다보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인터넷에만 내놓으면 거기 줄 서고 예약하고 들어와서 예약합니다. 이렇게 자꾸 놀고 가겠다. 더더군다나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보면은 바닷가하고도 얼마 걸어서 갈 수가 있죠. 287m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건 번호가 1번 있고 2번 있다 그랬죠. 물건 번호 물건 번호 1번은 400평에 지금 8억이고 이거는 1300평에 7억이죠. 1300평에 7억 400평에 8억 주고 사. 저 같으면 1번 가져요. 저 같으면. 1번이 좋아, 2번이 좋아. 근데 이 2번도 물건이 나쁜 건 아니야. 그러니까 갖고 있던 이분이 땅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던 것 같아요. 자, 보면 2번도 마찬가지인데 2번은 여기 동네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동네에 있는 겁니다. 물건 번호. 2번은 붙은 게 아닙니까? 붙은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걸 보면 여기하고 여기 2개 있죠. 그리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도로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딱 만들어 놨잖아요. 보게끔 되면은. 그리고 이게 같이 붙여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위치는 보면 여기 보면 계획관리 지역이죠. 자연녹지 지역이 아니고 계획관리인데 이거는 뭐야? 이게 동쪽에 있는 건데 바닷가하고 1.75km다 보니까 걸어서는 바닷가까지 못 가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땐 조망권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집을 지을 수 있고 도로가 있다 그러면
평당 60만 원, 작년에 60만 원 갔었는데 지금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간다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 지금 한 40만 원 꼴이니까 싼 거죠, 보면. 근데 내가 이종신이 네가 지금 부동산 투자하려고 내가 돈 줄 테니까 투자하라 그러면 1300평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아까 400평을 가질 것이냐 했을 때 나 같으면 400평을 갖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근래에 제가 보기에는 그 제주도에 나온 물건 중에서 상당히 좋은 물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박사장님 지금 등록 안 하셨죠? 예. 10만 원 안 내고 끝까지 버틸 거예요? 부동산을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지금 이게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배웠어요. 아니 이거는 동영상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와서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제가 보면 저도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이 추천 물건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거 서른두 개 고르는데 이게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일주일 정도 걸려서 이렇게 만드는데 내가 이거를 추천을 만들다가 보면 전화도 오고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보 밥 먹어. 그럼 하다 말고 밥 먹어. 그러면 막 하다가도 잊어먹어. 내가 보면 다시 오면 다 하려면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밤에 아주 빨리 자. 한 8시쯤 자. 그래갖고 언제냐면 새벽 한 1시쯤 일어나요. 그래 놓고 아무도 없을 때 어떻게 한다? 컴퓨터를 켜놓고 딱 하게끔 되면 집중이 잘 되고 탁 돼. 그러니까 이 동영상으로 강의 듣는 걸 낮에 뭐 전화 받으면서 뭐 하면서 들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로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고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고 할 때는 저녁 밤에 한 11시나 12시에 전화도 안 올 때 누가 말 걸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 한 30분씩만 어떻게 하나? 집중해서 들어보면은 머릿속에 다 들어옵니다. 저는 이 건축법에 의한 도로 만들기에 제가 이 강의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강의 중에 하나예요. 수강료가 얼마라고요? 10만 원.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들 때는 1년간 들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1년 지났다고 해서 그럼 내가 동영상 밴드에서 빼버리지.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7번째 물건입니다. 제주시 구자 500. 이것도 보면은 땅이 좀 괜찮은데 이것도 투자는 조금 할 때 괜찮은 물건 같아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보면 요번 630평인데 얼마까지 떨어졌죠? 2억 5,70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평당 한 40만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것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필요하고 건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물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격만 적당히 써서 낙찰을 받고 나면 그냥 농취증 떼어다 제출해 놓고 농사는 열심히 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지금 이번 달에 제가 토지 강의를 하죠. 아니, 도로에 대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무슨 강의를 하면 농지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농지의 법이 조금 바뀌는 게 있거든요. 크게 많이 바뀌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농사지면 농지원부 만들어주죠. 네. 그러니까 농지에 대한 것이 농지원부라는 얘기는 그 농지에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그리고 농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 농지원부의 주 목적인데 지금은 농지원부가 없어지고 뭐가 만들어지냐면 농지대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무슨 농사를 누가 짓고 있느냐를 거기 기록해 두는 겁니다. 체제가 지금 그런 이번에
사건이 난 것 때문에 먼저 LH에서 그 먼저 한 것 때문에 조금 바뀌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농지증을 뭐 좀 더 엄격하게 본다는 자체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흔들리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체제는 조금 바뀐다는 걸 아시고 다음 달에 제가 농지 가지고 강의할 때 아, 그럼 농지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바뀌고 어떻게 되는구나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기회도 한번 보면 되는데 이것도 지금 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농지증하고 농사는 어떻게 한다? 지어야 됩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농사는 반드시 지어야 된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서부터는 지금 그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를 철두철미하게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농지법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땅은 이렇게 2027 그런데 여기 도로가 옆에 있죠.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 도로가 옆에 있고 이렇게 생긴데 지금 보면 제가 이 지적도에 이렇게 도로가 나오는 것이 경기가 나오는 것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게 그 스마트 국도 정보가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크게라도 이렇게 지적도가 지금 새로 나오게끔 시스템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경계와 항공사진하고 같이 보려고 할 때는 지금 바뀐 스마트 정보에 들어가서 새로 바뀐 거를 다운을 받아서 그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금만 확대를 하면은 항공사진이 안 보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더 크게 확대를 해야 하더라도 항공사진이 보이게끔 이렇게 확대가 돼도 나옵니다. 위치는 여기 땅의 위치는 이 주변에는 집이 지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제주도에는 그 우물을 파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집이 있어서 수도가 오느냐 안 오느냐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주변에 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은 불리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여기 우도가 있죠, 제주도. 우도 밑에가 여기 여기 쪽이 지금 신공항 생기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신공항 생기는 거에서 이쪽으로 나와서 제주도 쪽으로 가려고 할 때는 여기 앞을 지나는 곳입니다. 신공항하고는 상당히 가까운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거는 집을 지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신공항이 들어와 갖고 해갖고 작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갈 때 어떤다? 팔고 나와야 됩니다. 제가 먼저 얘기했죠. 부동산은 살 때와 팔 때의 타이밍이 정확해야 돼요. 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건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서울에서도 춘천까지 경춘선이 연결이 지금 된 지 오래됐죠. 10몇 년 됐죠. 그 당시에 역 근처에 가면은 서울에서 땅 사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 당시에 제가 춘천의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새벽 4시만 되면 눈이 떠져갖고 왜 빨리 해가 안 뜨나? 왜? 서울 사람들이 땅 사러 막 그렇게 많이 오니까. 눈만 뜨면 이게 돈 갖고 땅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정도로 경춘선이 생긴다 그럴 때 역세권에 그렇게 땅을 많이 팔고 했던 겁니다. 우리 수강생이 한 분이 역 바로 앞에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다고 경춘선 만든다고 발표할 때 올라갔죠. 착공하니까 올라가죠. 그럼 준공을 이제 앞뒀거든요. 준공을 앞뒀으니까 이제 더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그때 우리 수강생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얼마짜리가 얼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팔라고 그랬더니 글쎄 그러다가 안 팔았어. 그러고 나오더니 나중에 얼마 있다 한 3, 4개월 있다가 여기 개통이 됐거든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아, 교수님 팔아야 될 건데 실수했나 봐요. 왜? 그랬더니 거기 역 개통하기 전에는 그렇게 공인중개사에서 팔라고 연락이 많이 오더니요. 역 개통하자마자 내가 팔아달라고 전화를 해도 사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여기 개통이 돼서 팔아야 돼.
개통된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 팔아야 돼. 개통이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는 거고, 개통이 된다고 얘기했을 때는 된다? 가수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가수요가 있을 때 팔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를 사나운다고 했을 때에 공항을 착공을 했다, 어느 정도 되면 한다고 했을 때 팔고 나와야지, 공항이 다 만들어지면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의 땅이 있고 여기 땅인데 서로 다 다릅니다. 장점이 다릅니다. 여덟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구로구 심도림동의 아파트 2분의 1 지분 매각인데, 제가 보기에는 채무자 부부가 2분의 1씩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입니다. (8억짜리가) 5억 1,4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자 보십시오. 박은자 지분으로 해갖고 2억 2천 얼마에 나왔고, 여기 박은자 지분에서 7,700만 원 나왔죠. 두 개가 합치면 얼마죠? 3억 정도죠. 그렇죠? 3억 아닙니까? 3억인데 이 아파트가 지금 2분의 1 지분인데 2분의 1 지분이 6억이죠. 2분의 1 지분이 8억이죠. 8억이라는 얘기는 15억 정도는 간다는 얘기죠. 15억, 16억은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16억짜리가 지금 반으로 해서 지금 5억까지 떨어졌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지분을 가지고 2분의 1을 샀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취하를 시킬 수가 있죠. 이걸 지금 저기 3억 갚아버리면 취하되는 거 아니에요. 15억짜리 아파트인데 3억 정도면 갚을 수 있다 없다? 갚을 수 있는 확률이 있죠. 그럼 우리는 잔금 내지 않고 우리는 취하 동의서 쓰고 500이든 1,000만 원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취하 안 될 수가 있죠. 취하 안 되면 우리가 이거 돈을 내야 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아파트가 구로동에 있는 아파트가 여기까지 2분의 1 지분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출을 안 해주는 겁니다. 현금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현금을 지금 한 5, 6억, 6억 정도를 쥐고 있는 사람이 이거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금이 6억이 없는 사람 투자 못 하는 겁니다. 대출이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저는 사실은 보면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공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 공투를 해야 된다고 봐요. 현금 대출 안 받고 여러 명이 어떻게 한다? 공투로 5천만 원씩 내놓고 한다고 그러면 이게 8억짜리를 5억 주고 그냥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2분의 1 지분 샀죠? 그럼 우리가 팔아야 되죠? 팔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누가 거주하고 있죠? 채무자 부부가 거주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내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아파트 우리 6억 개에 대한 지조를 청구할 수 있죠. 지조 청구를 해가지고 그 사람 지분만 다시 경매로 집어넣고 우리가 다시 공유자 우선 매수로 갖고 올 수도 있죠. 그래요. 그때쯤 되면 정부가 바뀌어 안 바뀌어? 그때쯤 되면 대출도 해줄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아?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제가 보면 아파트가 이렇게 3차로 떨어지는 거 오래간만에